탄력받고 있는 유재수 검찰 수사. 줄 있는 외교 거짓 또 하나 추가인가? 청와대가 철야 농성 중인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등 시위대의 소리에 유감을 표하고 나서자 25일 저녁 경찰은 곧바로 청와대 앞 야간 집회를 제한하기로 하며 강제 조치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이게 독재 아니고 무엇인가? 어느 나라도 종교 탄압한 정권치고 잘된 정권 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시도를 했다는 것은 끝까지 온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이날 경찰과 초긴장 상태로 대치 중이던 상황을 전하는 유튜브 방송들로부터 소식을 전해들은 많은 우파 지지층들이 청와대 앞 집회에 속속히 합류했습니다. 긴장감을 고조시킨 경찰은 몰려드는 집회 참여자들을 보고 일단 자진 철수했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25일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 천막 100여 개를 설치하고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천막 100여 곳의 공수처법, 선거법 저지를 위한 현수막을 걸고 다음 달 5일까지 집회를 벌일 예정입니다. 우리 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앞에서 공수처,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 저지 투쟁에 전면 돌입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원진 대표는 25일 당 최고위원 연석회의에서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개 악법에 대해 저지 투쟁을 강력하게 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도 총동원령을 내려 국회를 둘러싸고 저항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국회의사당 앞부터 여의도 공원까지 서여의도 일대 100여 곳에 대해 이날부터 다음 달 5일까지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공수처법은 다음 달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입니다.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에도 법안 처리 저지 투쟁을 위해 이틀의 여유를 두고 다음 달 5일까지 집회 신고를 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비서실장인 김도읍 의원은 25일 청와대 분수대 앞 황 대표 단식 농성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광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문자로 황교안 대표 농성 천막을 철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도읍 의원이 공개한 문자에서 김광진 비서관은 분수대 광장은 천막 설치가 불가한 지역이다. 황 대표님의 힘든 상황과 특수성을 잘 이해하지만 그곳에서 오랜 기간 집회를 이어오던 분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규정상의 문제가 있다며 경찰을 비롯해 실무자들의 고충이 크니 자진 철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도읍 의원은 황교안 대표께서 경제안보정책 대전환이라는 기치를 들고 또 지소미아 연장, 공수처법 및 선거법 개편안 철회를 주장하면서 지금 목숨 건 단식을 하고 있다면서 비닐로 바람을 맞고 영하의 추위를 견뎌왔다. 그러다 비서실장 입장에서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어 오늘 천막을 다시 쳤다. 그런데 김광진 비서관이 조금 전 천막을 자진 철거하라고 문자를 보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도읍 의원은 이어 이 엄동설안의 단식투쟁하는 천막마저 자진 철거하라고 한다며 단식투쟁에 대한 화답은 없이 바람막이로 사용하는 천막을 철거하라는 게 문재인의 뜻인가? 과연 문재인이 인권 변호사라고 자처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격하게 반발했습니다. 오신환, 권은희 의원을 불법 사보임까지 해가며 지금의 패스트트랙 논란에 불씨를 지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를 이틀 앞둔 25일 국회의원 정수 330서간, 360서간 확대안 등을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협의하며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혀 온라인 누리꾼들로부터 집중 문매를 쳐맞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늘리자는 손학규의 허튼 소리에 제2의 국민이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지들 밥그릇 늘릴 궁리만 하누만. 욕심만 가득 찼네라고 힐난했고 소울나는 손학규가 미쳤구나. 330석, 360석? 왜 한 500석 하지 그래라며 일침을 가했으며 JTBR은 하하 이 사람 아주 미치지 않고서 어찌 이런 말을. 줄여도 시원찮을 판국에 국민이 개호고인가? 어찌 뚫린 입이라고 저런 말을 쉽게 뱉을 수가 있는지 참으로 개탄스럽다. 국민 세금이 당신 돈인가? 내년 총선에서 표로 심판하면 된다고 분노했습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이 유일하게 자화자찬해가며 업적을 자랑하던 게 바로 한반도 평화가 찾아왔다며 9.19 군사합의서를 내세웠지요. 하지만 이것조차
북괴 김정은이가 직접 해안포 사격을 지시한 게 밝혀짐으로써 한반도 평화공치사는 한순간의 공적이 아닌 지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문재인과 청와대는 일본에서 나오는 거슬리는 말 한마디에도 분노하며 항의해왔다면서 하지만 지금까지 북한의 그 많은 미사일 도발, 인신공격에도 한마디 안 했다. 일본과 북한을 대하는 문재인의 태도는 철저히 이중적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이번만은 달라야 한다며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타이밍에 김정은이 직접 해안포 사격을 지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동시에 9.19 군사합의를 정면 위반한 것이다. 남북정상회담 성과를 완전히 부정하겠다는 남북관계 과거 회귀 선언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문 대통령이 항의하지 않고 침묵한다면 정상국가의 지도자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지소미아 관련 청와대의 말장난 외교를 사정없이 비틀고 꼬집었습니다. 신문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연기와 관련 청와대 안보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원칙과 포용외교의 판정승이라고 했다. 국민소통수석은 외교 실패라는 언론의 지적에 대해 일본 시각으로 바라보는 비합리적 비난 보도라고 했다. 일본 측에서 양보한 것 하나도 없다는 보도가 나오자 청와대가 강력 항의의 사과를 받았다고 하고 일본 측이 사과한 적 없다고 반박하는 일도 있었다. 국가 간 협의 후 각자가 유리한 방향으로 포장하는 것은 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적절한 수준을 넘어서면 거짓, 왜곡이다. 지소미아 사태는 우리 정부가 한일 갈등에 미국을 잘못 끌어들였다가 낭패를 당한 사건이다. 수출 규제는 풀지 못하고 한미동맹만 훼손시켰다. 그 책임자들이 도리어 우리 탓하면 일본 편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토착 외구 찾고 죽창가 부르던 그 모습이다. 일본이 퍼펙트 게임 등 유치한 언사로 자극하기도 했지만 외교 승리라는 청와대의 자차는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수출 규제 협의를 국장급으로 격상한다는 것 말고 일본에서 무엇을 받아냈나. 지난 8월 지소미아 파기 결정 후 청와대는 미국도 이해했다고 했지만 미 정부로부터 거짓말이라는 말을 들었다. 미 안보 라인이 총출동해 지소미아 유지하라고 압박하는데도 안보실장은 한미동맹과 아무 상관없다고 했다.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 때 청와대는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깊은 유감을 표했다고 했는데 러시아 대사관이 바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대통령이 남북 대화가 다양한 경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한 다음 날 북한 외무성 국장이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고 일축했다.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 정박했을 때 정부는 마치 배가 표류한 것처럼 거짓 브리핑을 했고 해상살인 사건에 연루된 북한 어민들을 강제로 북송한 뒤에는 신문 과정에서 어민들이 죽더라도 북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다고 국회에서 거짓말을 했다. 드러난 거짓이 이 정도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더 속이고 있을지 알 수 없다. 그러다 들통나면 언론 탓을 하고 새로운 거짓으로 덮으려고 한다며 사설을 맺었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비위가 적발돼 금융위원회 간부직에서 사퇴한 뒤 국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사실상 영전했던 시기 그의 비위 의혹을 감찰했던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유재수 전 부시장에게 국회에 사과를 하러 갔다가 되려 면박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관계자는 유재수 전 비서관의 비위 의혹을 최초로 파악해 청와대 민정라인에 첩보 보고서를 제출했던 특감반원이 오해를 풀고 싶다 내지는 사과를 해야겠다며 유재수 전 부시장을 찾아갔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 특감반원 출신인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도 유사한 진술을 했습니다.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은 최근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담당 특감반원으로부터 감찰이 중단된 이후 유재수 전 부시장을 한 번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은 구체적으로 유재수에 대한 감찰 조사한 뒤 해당 특감반원에 대해 안 좋게 얘기하는 투서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며 이 시기 해당 특감반원이 유 전 부시장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유재수가 당신 아직 복귀 안 했어요? 라고 해당 직원에게 말했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서 파견 나온 수사관에게 유재수 전 부시장이 자신에 대해 감찰을 하고도 아직도 청와대에 남아있냐며 되려 면박을 줬다는 설명입니다. 검찰이 25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에게서 2017년 당시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는 청와대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에 이어 박 비서관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조 수석이 누구의 청탁을 받고 박 비서관에게 감찰 중단을 지시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당시 조 수석에게 출석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을 감찰한 이인걸 전 특감반장의 직속 상관인 박 비서관은 당시 조 수석의 지휘를 받아 특감반을 지휘 감독했습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